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주부TV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10배 오를 아이온큐 D-웨이브 양자 컴퓨터를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온큐 주식이 어제 거의 9달러를 찍었다가 또 이제 급락을 했더라고요. 8.74달러까지 다시 내려온 상태 가운데 있다. 그래서 주식의 메리트는 조금 더 올라간 상황이다.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제공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현재 1조 5천억 정도, 1조 5천억 정도가 시가총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온큐가 시가총액이 앞으로 100조를 간다라고 예측했을 때 우리는 100배의 수익률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10조를 간다라고 했을 때 10배의 수익률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강조드립니다. 여기에서 만들고 있는 양자 컴퓨터는 이제 이온 트랩 방식의 양자 컴퓨터인데, 이렇게 조금 컴팩트하게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21년도에 2대, 2023년도에 1대, 2024년도에 5대 정도를 이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문 제작형 아직까지는 대량 생산하지 못하고 극소수의 그런 커스터마이징된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는 데이터 센터에 탑재될 수가 있어요. 데이터 센터 탑재가 된다. 그리고 커머셜용도 이제 출시가 되는데, 템포가 이제 커머셜용입니다. 커머셜용 같은 경우는 64큐비트 기반으로 출시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생산량을 좀 늘려왔으니까 2025년도 때는 더 막대한 양의 생산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쇠자 대수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바리움 기반의 컴퓨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온 트랩 방식 같은 경우는 상온 작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99.999%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 모듈화가 가능한, 그리고 룸 템퍼처레이처 상온에서 구동 가능한 그런 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이온 트랩 방식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듈화 진행시켜서 1024큐비트까지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고, 64큐비트가 이제 보통 학자들이 말하는 양자 우위를 달성하는 시점이 64큐비트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제 제품 64큐비트가 거의 2025년도에 예정대로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으니까, 이온 트랩 방식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제 상대적으로 큐비트 개수는 적지만 굉장히 정확도가 높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로 실제적인 연산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더 적합한 그런 방식이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온 트랩 방식을 쓰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상대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구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2025년도 때는 99.999%지만은 더 늘려서 2026년도 때는 99.999%까지 계속해서 늘려갈, 정확도를 높여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적인 생산량이 2대 이상을 지금 포르테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을 더 만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더 생산량 대수가 5대에서 7대까지도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애틀 매니팩처링 패실리티에서 이 2대를 추가적으로 생산을 하면서 아이온큐가 이제 참 대량 생산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겠어요.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숫자를 굉장히 늘려나가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양자 컴퓨터를 이제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최적화 문제 해결에다 공급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머신러닝에다가 이제 공급을 하는데, 이거는 특별히 이제 이미지 인식, 객체 인식 쪽에다가 사용되는 것 같아요. 마켓의 규모도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일반 기업의 유지 보수하는 데 쪽에다가 이제 넣을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인데요. 금융에서 금융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장까지 열려가 있습니다. 총 매출 규모는 한 700조 정도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이를 4가지 분야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사업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매출은 지금 110억까지 현재 분기당 찍혔고요. 수주 잔고는 750억에서 한 900억 정도를 이제 수주를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인 컴퓨터 생산이 있기 때문에 더 아무래도 레비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서 추세적으로도 더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D-Wave 같은 경우는요, 이제 지금 주식당 가격이 1달러가 안 됩니다. 1달러가 안 되고 조금 아슬아슬하죠. 그리고 시가총액이 1천억으로 아이온큐 대비해서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로 해서 비교적으로는 양자 컴퓨터 사업을 하는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기업치고는 굉장히 시가총액이 가벼운 편에 속한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10배가 올라가면은 1조가 되면은 10배, 10조가 되면은 한 100배 정도 수익률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5,000개 이상의 큐비트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하는 인력이 43명, 박사들 43명 이상이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양자 어닐링 방식을 사용해요. 근데 이게 지금 확실히 양자 컴퓨터 계산을 구현하고 또 기존의 클래식 컴퓨터보다 더 뛰어난지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조금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러면 어쨌든 어닐링 방식을 통해서 양자 컴퓨터 그전 고정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의 연산들을 해내고 또 최적화 분야에서는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클라우드에 탑재된 양자 컴퓨터를 이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주목해 볼 만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거 생성형 AI, Generative AI에다가 이 양자 컴퓨터를 같이 융합을 시키는 그런 걸 하고 있고요. 제페타라는 AI 기업과 전문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GPU 인터그레이션이 가능하다. GPU와 통합된 양자 컴퓨터를 시도를 해본다는 사실에서 이 세 가지로 벌써 생성형 AI와 GPU의 양자 컴퓨터를 적용시키는 거, 그렇게 하는 것에서는 조금 적용되는 분야가 아이온큐보다는 한 분야 정도 더 많다라고 강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온큐도 이제 뭐 러셀 지수 3000 러셀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최근에 이제 3000 지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기관 투자자들과 인베스터 그다음 펀드들이 주목을 하고 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거의 주가적인 부분도 조금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3분기 때 후킹도 한 225억에서 27억까지 늘어났고 쿼터리 레비뉴도 이제 당연히 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하죠. 그거는 뭐 부킹이 늘었으니까 17억에서 22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로스 프로핏 마진 같은 경우는 63.6% 정도가 남더라. 그리고 커스터머도 이렇게 늘어나겠다. 커머셜 레비뉴도 늘어나고 캐시 포지션이 조금 마음에 들었어요. 75억에서 400억까지도 이제 포지션 가지고 있는 캐시 양이 좀 넉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자면은 어닐링 방식의 초전도체 방식의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요. 시가총액이 좀 적었다, 작다, 1천억 정도 가벼운 편에 속하는 편이고 러셀 지수에 포함되어서 조금 이제 추세가 좀 좋게 반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레비뉴 같은 경우는 한 100억 정도를 벌어들고 분기당 27억 정도 지키는데 우상향하는 수익성을 갖고 있고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이온 트랩 방식인데 조금 더 양자 컴퓨터 원형에 가깝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 시가총액이 1조로 한 여기 10배 정도 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도 10배예요. 매출들도 이제 10배, 매출 10배에서 100억을 벌고 있다. 여기가 이제 벌어들이는 돈보다 한 10배 정도를 벌고 있는 거죠. 천억 잘못 말씀드렸어요. 1000억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온큐냐 디웨이브냐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쪽에 있어서 어떤
거를 이제 투자를 해서 어떤 방식이 성공을 할까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고민이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두 기업 모두 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잘하는 분야도 이제 조금 다르고 한쪽은 좀 생성형 AI 이런 쪽 그렇지만 한쪽은 이제 또 머신러닝, 객체 인식 이런 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적인 생성형 AI냐, 뭐 머신러닝이 더 좋은 거냐 이런 것도 뭐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은 하여튼간에 둘 다 AI 쪽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 양자 컴퓨터와 AI의 접목, 그 다음에 클라우드까지도 이제 데이터 센터에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두 기업 모두 다 미래가 좀 밝아 보인다라는 것도 강조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도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나쁘지 않을 기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해주부 TV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